호텔에서 준비해준 간단한 밀박스로 공항에서 허기를 달래고 아부다비 국제공항 면세점을 구경합니다. 중동 국가답게 다양한 종류의 대추야자와 낙타를 주제로 한 기념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 9시 반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출발! 나홀로 집의 툴을 보면서 기내식을 먹고 나니 어느새 카이로에 다다랐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카이로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집트 도착 비자를 받고 드디어 이집트 입성! 입국장에 도착하니 머리 위에 정갈을 얹은 셀케트 여신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카이로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합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기 사람이 살아? 였는데요. 그냥 버려진 폐허들 같지만 모두 사람이 산다고 하네요. 지붕이 없거나 공사 중인 모습의 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집을 완공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집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지만 인도와는 또 다른 느낌의 광경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닭, 소, 양고기로 구성된 현지식으로 이집트에서의 첫 끼를 먹고 아참,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구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일정인 이집트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이집트 박물관은 1858년에 창설했고 1902년에 현재의 타흐리르 광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과 5000년 이집트 역사를 결집해놓은 세계적인 박물관이자 이집트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박물관 자체의 역사만 해도 160년이 훌쩍 넘는데 선사시대부터 로마시대까지 수십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은 각종 유물들이 시대순으로 전시되어 있고 2층은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그의 유물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라 전시관도 별도의 요금을 받고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집션 파운드로만 받아서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물관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인지 굉장히 한산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된 펜스가 없이 손만 뻗으면 고대 유물을 만질 수가 있어서 수천 년 된 유물들을 방치해두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유물들이 끊임없이 계속 발굴되고 차고 넘쳐서일까요? 문화 충격도 느껴봅니다. (2층에서) 내려다본 메인홀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더 웅장하고 큰 규모의 이집트 박물관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는데 상류가 상이집트,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하류가 하이집트입니다. 특이하게도 나일강은 지도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루투스는 상이집트를 상징하고 파피루스는 하이집트를 상징하는데 이집트 박물관 앞들에 그 두 식물이 함께 심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 최초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해 제1왕조를 세운 파라오 나르메르의 팔레트입니다. 눈 주위를 검게 칠하는 이집트 특유의 아이라인을 위한 화장 팔레트로 왕의 권위를 나타낸 그림이 앞뒤로 새겨져 있습니다. 1799년 발견된 로제타 스톤은 발견된 지 20년 만에 프랑스의 언어학자 샹폴리옹으로부터 상형 문자가 해독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를 찬양하는 내용이 히에로글리프 데모티 그리스 문자 3가지 언어로 쓰여 있는데 샹폴리옹의 천재적인 대조와 해독을 통해 단서를 얻게 되고 고대 상형 문자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돌입니다. 현재 로제타 스톤의 원본은 런던 대형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눈동자가 크리스털로 만들어져 불빛을 비추면 눈동자가 빛나는데 223파운드 지폐에 있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발굴한 인부들도 놀랐다는 대머리 목조상으로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습니다.
고왕국의 귀족으로 추정되는 부부의 좌상입니다. 남자는 갈색, 여자는 크림색으로 남녀의 채색을 달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라우테프의 코스염 때문인지 프레디 머큐리를 연상시켰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배우 라미 말렉의 뿌리도 이집트라고 하네요. 가부좌를 튼 남성의 다리가 매우 짧아 보입니다. 그 밑에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두른 아내의 모습이 애잔합니다. 세네브는 궁정에서 일하던 최고지위의 난쟁이로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장애가 있는 자를 묘사한 부조나 석상을 몇 개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제18왕조 파라오 아크나톤의 석상입니다. 다신교였던 이집트의 종교를 금지하고 태양신 아톤을 유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신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었던 다른 왕조와는 달리 사실적이고 특이한 미술 양식이 돋보입니다. 어린 람세스 2세를 보호하고 있는 호루스 신의 모습입니다.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댄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네요. 알렉산드로스 왕의 계승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석상입니다. 파라오의 모습이지만 생김새와 양식은 그리스 양식인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니 미라 항구가 우리를 반깁니다. 각종 동물과 식량까지도 미라로 남겨놓은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2층은 투탕카멘의 유물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는 거의 도굴되지 않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가장 존재감 없는 파라오였지만 엄청난 보물들이 도굴되지 않고 남아있어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18살의 생을 마감한 투탕카멘. 근친혼으로 인한 여러 유전적 질환이 원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왕조는 대대로 부녀간이나 이복남매 간의 근친혼을 장려해왔습니다. 투탕카멘의 이복 누이이자 아내인 안키세네멘이 향유를 발라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지키는 아누비스 신상입니다.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는 내장을 꺼내서 따로 보관했는데 그것이 바로 카노푸스 단지입니다. 위, 장, 간, 폐를 각각 다른 항아리에 섞지 않게 보관하고 오시리스 신에게 심판받을 때 쓰일 신장은 몸에 남겨둡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4개의 사당으로 겹겹이 쌓인 석관과 또 그 석관 안에 삼중관 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나무관에 도금을 한 다른 관들과는 달리 가장 안쪽의 마지막 석관은 110.4kg의 순금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있는 방 앞입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눈으로만 실컷 담아왔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유물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어 보이는 이집트 박물관. 건물도 오래되고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 기자지구에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곧 개장한다는 기사를 5년 전부터 본 것 같습니다. 개장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 박물관이 된다는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올해 안으로 꼭 생기기를. 이집트 박물관의 안뜰에는 이 박물관을 세운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동상과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아이다의 원작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수천 년 전의 이집트 고대 유물들, 이집트 여행의 스타트로 최고의 일정이었습니다.